안녕하세요. 의식혁명으로 치유와 성장이 일어나는 함께 책을 읽는 시간 도영실 TV입니다. 오늘은 마인드 체인저 유진영 작가님의 신간 주부의 인생을 경영하라 책 내용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유진영 작가님은 아이 3명의 엄마로서 살아오면서 온전한 나로 서기 위한 여정과 꿈을 이루는 과정을 이 책에 오롯이 담았습니다. 책 내용 들어가 볼게요. 나를 사랑하는 일에 익숙해지기. 나를 사랑한다는 것은 대체 어떤 의미일까? 나를 사랑하세요. 있는 그대로의 나를 사랑하세요. 참 많이 들어온 말이다. 그런데 사실 처음에는 와닿지가 않았다. 나는 타인은 사랑해봤지만 나를 사랑하는 일에는 서툴렀다. 사실 나에 대한 나의 감정을 수시로 떠올리지도 않는 터라 와닿지 않는 건 어쩌면 자연스러운 일인지도 모르겠다. 대부분의 사람이 나와 비슷한 상황 아닐까? 나를 사랑하는데도 연습이 필요하다. 그러려면 늘 이 하나의 끈을 놓치지 말라고 나는 당부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는 나를 비난하지 않는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는 나를 응원할 거야.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는 나를 아껴줄 거야.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는 잘 일어설 거야.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는 나를 사랑할 거야. 바로 그럼에도 불구하고 라는 끈이다. 세상을 살아가면서 우리는 숱한 고난과 시련을 겪는다. 이 세상에 홀로 남겨지고 버려진 듯한 외로움마저 느낀다. 그럴 때 스스로 더 궁지로 모는 말을 더 하곤 한다. 내가 그렇지. 제대로 하는 게 없잖아. 자기 비난적 말들이 나를 더 비참해지는 상황으로 몰고 간다. 나를 사랑하는 일에 가장 필요한 것은 우선 자신에게 던지는 비난의 화살을 멈추는 것이다. 그 상처 주는 말이 스물스물 또는 훅 하고 올라올 때 허벅지를 꼬집어서라도 삼켜야 한다. 삼키기 어려우면 정신 하고 말한 다음에 위에서 언급한 문장을 스스로에게 건네도록 하자. 그럼에도 불구하고 라는 끈을 꼭 붙잡도록 하자. 자신을 향한 비난만 멈춰도 어둠이 휘몰아치는 소용돌이 속으로 빨려 들어가지 않는 힘이 생길 것이다. 부디 비난하지 말자. 플리즈. 아이들 젖먹이 시절 육아서를 읽고 자책하곤 했다. 내가 읽은 육아서들은 대부분 자녀의 자존감은 어릴 적에 키워줘야만 생길 수 있는 것이라 했다. 3살 때까지 보듬어준 사랑이 자존감 형성에 큰 영향을 미치니 제대로 사랑을 못 주면 채워지지 못한다고 내 가슴에 엄포를 놓았다. 괴로웠다. 그렇다면 난 어떻게 해야 할까? 나부터도 나 자신을 사랑할 줄 모르는데 아이들에게 사랑을 줄 수 있을까? 이러한 의문과 자책 속에서 자존감은 어릴 때 채워져야 하는 어려운 것으로 머릿속에 박혀버렸다. 하지만 시간이 흘러 내가 나를 존중하고자 노력하기 시작했을 때 알게 됐다. 구멍난 자존감도 노력하면 메꿔질 수 있다는 것을. 내가 경험하지 못한 분야는 좁아진 시야로 판단하게 된다. 나는 나를 위한 책을 계속 찾고 읽어 나가면서 그런 좁아진 시야를 넓혀 나갔다.
학창시절의 어려운 언어 영역 점수 높이려, 수능시험 점수 높이려 추천 100선을 읽는 어려움에 비할 바가 아니었다. 고통스러웠다. 고통 끝에 나 스스로도 몰랐던 나의 존재감, 가치, 그리고 사랑. 내가 그동안 고통스러워했던 이유, 내가 아팠던 이유, 치유 방법, 내가 나를 데리고 사는 방법, 사랑을 나눌 수 있는 방법, 세상에 대한 다양한 관점들을 배우게 되면서 내가 좋아하는 것, 원하는 것들을 하나하나 찾아가게 됐다. 이렇게 찾고 알아갈수록 이 여정은 내 삶의 의미를 찾는 시간이 되었다. 그런데 막상 삶에 무슨 의미가 있냐고 묻는다면 답하기 어렵다. 질문을 살짝 바꿔보자. 내가 내 삶에 어떤 의미를 부여하며 살아갈 것인가? 내가 선택한 의미를 내 삶에 스스로 부여할 수 있다. 마음대로 부여할 수 있다. 언제나 중요한 건 자기 자신이다. 나를 중심에 두고 생각해야 한다. 나는 내 삶에 어떤 의미를 부여할 것인가 질문하고 실제로 의미를 부여하는 삶은 자아가 실현되는 삶이다. 자신이 무엇을 원하는지 알고 그것을 이루는 삶이다. 나는 내 삶에 스스로 의미를 부여하는 과정에서 실질적으로 나를 존중하는 마음이 싹 텄다. 나를 존중하기 위한 방법들을 더 모색하게 됐다. 새로운 방법을 찾게 되면 설레기까지 했다. 많은 사람들이 머리로 생각은 하지만 마음이 안 따라준다고 이야기를 한다. 그것은 마음이 자신의 마음 구멍을 더 탄탄하게 메꿔달라는 신호다. 스스로를 믿고 의미를 부여해보자. 그러면 마음 구멍을 채울 수 있을 것이다. 더 자신있게 행동할 수 있을 것이다. 마음 구멍을 채우면 자신감이 생기고 나아가 자존감이 올라간다. 그러니 자존감을 어릴 적 채워지는 것으로만 치부하지 말자. 나는 30대에 이르러서야 나를 존중하는 방법을 터득했고 그렇게 자존감을 키웠다. 새벽에 일어나 나의 시간을 확보하는 것도, 운동으로 체력을 키우는 것도, 마음 근육을 키우기 위해 명상하고 책을 읽는 것도, 쉬면서 내 마음을 돌보는 것도 모두 자존감을 높이는 행위다. 한 가지 사실만은 분명하다. 부모는 자신을 먼저 존중할 줄 알아야 아이도 존중할 수 있다. 자신의 자존감을 채워야 아이의 자존감도 높여줄 수 있다. 오늘 소개해드릴 책 내용은 여기까지입니다. 우리는 살아가면서 숱한 고난과 시련을 겪습니다. 가끔은 세상에 나 홀로 남겨진 듯한 느낌마저 들기도 하죠. 그럴 때일수록 우리는 그래,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는 나를 사랑해. 나는 잘 일어설 거야. 를 외치면서 나를 더욱 사랑하는 연습이 필요한 것 같습니다. 오늘은 유난히 나를 더 사랑하는 날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오늘도 당신의 빛나는 하루를 응원합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의식혁명으로 치유와 성장이 일어나는 함께 책을 읽는 시간 도영실TV였습니다. 내용이 좋았다면 좋아요, 구독 부탁드려요. 감사합니다.